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출렁거리고 있죠. 시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밑으로 음봉으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조그만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조그맣게 움직이든 말든 결국 이렇게 위아래로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가 또 굉장히 중요해지게 된 게요.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일 수도 있게 되는 자리죠. 그래서 이 자리도 약간의 갈림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렇게 갈림길 안 만들고 이렇게 쌍바닥을 그린 김에 위쪽으로 쭉 올라갔으면은 올라가는 중이구나 싶을 텐데 오늘 이렇게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애매모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인 그런 약간의 애매모호한 자리까지 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하락세로 변이가 된다면은 결국 260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2770포인트, 750포인트를 뚫느냐 요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시장 방향성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2670 또는 밑으로 2600포인트, 2770과 2600포인트를 넘어서거나 또는 밑으로 무너지지 않으면 하락도 상승도 아니다. 그러니까 횡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크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시거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늘 말했던 이 외국인들의 수급, 이거 지금 좀 꼬여있죠. 지금 보시면 오늘 1300억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1조 원 정도의 선물에서의 매도 옵션, 매도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별로 쭉 따져보니까 보세요. 300억, 900억 사더니 어제 종가에는 577억으로 매도를 때려버리고는 결국 1362억으로 계속해서 팔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런 매수세를 우리가 보면서 외국인이 들어왔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보다는요, 사실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최소 5일치 또는 길게는 15일치 정도의 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수급을 이해하실 때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단어는 딱 연속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팔아요, 기관이 팔아요, 기관이 사요, 외국인이 사요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연속성이라는 이 세 글자만 기억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연속적이지 않은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단타 물량들로 시장을 끌어올리고는 결국 또 팔아내고 있더라, 또 찝찝한 모양이 나오고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이렇게 된다면 개인들만 또 추가 매수를 하고 신규 매수를 하고, 지금도 추가 매수하고 신규 매수하고 싶어서 안 달란 거를 여러분들도 주챔쇼 TV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죠.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 하더라, 그렇게 당해놓고도 아직도 추가 매수를 하고 있더라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은 괴로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건데요. 한일사료 지금 급등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윙이푸드라든가 한탑, 고려산업 이렇게 네 가지 기업,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식량 관련주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거는 14개의 종목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죠. 일정한 테마가 있다라기보다는요, 그냥 개별적으로 시세가 좀 나온 종목들이 좀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사조 동화원처럼 뭔가 개별적인 호재라기보다는 테마성으로 이렇게 엮여가지고 급등 나오면 더 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대신 정보통신, 현진소재, 그리고 웨어버스, 웨이버스까지 있는데 웨이버스 같은 경우는 진짜 극악무도하게 빠지고 있네요. 그죠? 상당히 심각하게 빠지고 있다라고 해도 이상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당장에는 이렇다 할 만한 내용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스펙이랑 합병하면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는 상장이 되니까 이 기존에 주식 들고 있던 사람들이 조금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건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오늘 한일 사료가 상한가에 들락날락거리고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지금은 강하다라고 할 수는 없고 강한 척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고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뛰어 올라갔네요. 일단 뛰어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될지 종가쯤 돼가지고 밑으로 쭉 빠지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오늘 상한가 마무리가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오늘의 거래량을 본다면 아직까지는 한방 더 만들 수 있겠네요. 지금 거래량 보니까 상한가 한 번 정도는 더 치고 올라가서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다음 주 월화가 마지막 상승세이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이게 이제 거의 고점 부근에 다 왔어요. 그래서 더 올라가기가 좀 버거운 자리고 시가총액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사실 이거 지금 물량을 소화시키기가 좀 힘들죠. 아래쪽에 산 물량들이 과거에는 거의 1000억짜리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5000억짜리가 돼버리니까 1000억 샀던 걸 5000억에 팔아먹어야 돼요. 그럼 5000억이라는 매수 물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수직 상승시켜버리게 되면은 그거 팔기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더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윙이푸드라고 하는 이 기업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윙이푸드 같은 경우도 식량 관련주로 엮여 있죠. 요즘에 식량 관련주들이 조금 시세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다 보면은 제가 누누이 말했던 뭐 오뚜기라던가 농심 그리고 뭐 이런 오리온 이렇게 우리가 이름 알고 있는 기업들로도 수급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윙이푸드도 이제 그런 쪽으로 엮이면서 실적이 좋고 식량 관련주로 엮여 있다 보니까 급등이 나왔어요. 뭐 오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 시장이 안 좋은 거에 비해서는 그런대로 잘 방어를 하고 있고요. 농심 같은 경우도 뭐 그런대로 뭐 흐름 따라 잘 가고 있다. 오뚜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까지 많이 밀린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쪽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크게 뭐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적정히 그냥 안정적인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고려산업은요 어떤 기업인가라고 했을 때 그 뭐 사료, 가축 이런 쪽들로 엮여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산업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름만 봐서는 뭐 하는 기업인지 잘 모르겠다 싶잖아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식육 부문이라든지 가축 배합 사료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라 가지고 요 기업도 이제 오늘 급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시장이 자꾸 이렇죠. 한일사료나 현대사료 이런 게 급등이 나오고 나니까 계속해서 식량 관련주에 엮일 만한 기업들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또 눈에 들어오는 거고 급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급등이 나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 있는 기업들로도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체크하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한탑도 마찬가지로 배합 사료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고려산업이라든가 한탑 이런 건 더 할 수 있습니다. 식량 관련 이야기가 뭐 하루 이틀 나오고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 뭐 7,000원대까지 가능할 것 같고 한탑 같은 경우도 뭐 3,000원대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신규로 사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매매가 좀 능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차트를 좀 잘 보고 호가를 좀 잘 볼 줄 압니다 하는 사람들이야 뭐 사실은 제가 말릴 이유도 없죠. 잘 알아서 할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말려야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이 그냥 수직 상승하면 너무나 편할 것 같아요. 사서 수익 바로 나니까. 근데 흔들어요. 올라가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갔다 하면 자꾸 흔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비싸게 팔았다가 비싸게 샀다가 싸게 팔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종목으로 하루 만에 수십 프로가 손실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잉크 코리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도중에 상한가에 들어왔어요. 이것도 지금 뭐 좋은 기업인가라고 했을 때 글쎄요. 뭐 간편결제 기반 신규 사업을 한다라는 건데 간편결제는 사실은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뭐 카페24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얘가 굳이 이렇게 급등할 만한 정도인가라고 했을 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품절주라고 하는 그런 특색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안 좋을 때 품절주라던가 잡주들이 좀 원래 날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런 쪽으로 엮이면서 상승하고 있더라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기업 보면 사실 저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두근거리고 부럽기도 하고 배 아프기도 해요. 2,500원짜리가 7,500원이 되어 있는데 3배 아닙니까? 사실 뭐 저도 여기에 투자했으면은 뭐 3배를 벌었을 텐데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어떻게 보면 재벌 아들이었으면 내가 재벌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재벌이면 얼마나 좋을까? 와 비트코인으로 100억 벌었다 1000억 벌었다 하는 사람들 보면 아 나도 그렇게 벌었으면 내가 이렇게 전문가 생활하고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해가지고 내 신세를 한탄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에이씨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이상한 급등주에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사실 이렇게 그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올라온 사람들, 크게 뭐 돈 번 사람들, 잘 된 사람들 보면은 노력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노력을 무시하고 결과만 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주도 결과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우와 대박이다 싶지만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흔들림도 있었을 거고 팔까 말까 고민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가 급등을 챙기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보면 좀 공평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급등주만 너무 이렇게 바라보고 상승 나온 거 이렇게만 날아가는 거 이런 것만 보면서 내가 저거 샀으면 대박이야 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샀어도 사서 들고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들고 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들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들고 있는 동안에 괴로웠을까, 여기서 주가가 맨날 흔들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할 때 그걸 참아낸 사람들한테 그냥 박수를 좀 보내자. 그리고 나도 다음번에는 이렇게 흔들림이 있을 때 자꾸 흔들리면서 팔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굳건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다짐을 하는 게 좀 더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 관리를 여러분들이 좀 잘 하시는 시장이어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시장 계속해서 흔들릴 겁니다. 아마 조만간 이제는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이제 방향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2600을 무너뜨린다든지 770을 뚫는다든지 뭐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한번 짜보자고요. 그래서 너무 배합하거나 급등줌을 보면서 내 종목은 너무 안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상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